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시황맨이 출동합니다. 시황맨의 시장 타파. 오늘도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미중 무역 전쟁 불안에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매일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예의주시하는 지금, 여기에 환율 급등까지 겹치며 국내 증시는 변동이 커지고 있는데 PBR 한 배 수준까지 내려온 코스피,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이동훈 대표님, 지난 밤 사이에는 그래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공세를 조금은 완화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끝난 것 같지 않은 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타임라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7월 6일과 11월 중간 선거. 그러다 보니까 11월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언제쯤 이거 좀 일단락이 될까요? 사실 일단락 자체는 7월 6일이 지나도 쉽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진행하기로 대화하기로 이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500억 달러 정도 관세 부과하고 중국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맞보복하고 나서 이제 만나면서 뭐 중국에서 한 7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수입을 늘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지 않을 것으로 봤었는데 지금 다시 이게 불거진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대한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경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정적인 상황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적인 스케줄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7월 6일에도 뭐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시한은 중간 선거 부근까지는 또 네.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이제 중요한 것은 7월 6일이라는 네네. 어떤 타임, 하필이면 또 그때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쪽에서 뭐 작년에 이제 북한하고 주고받았듯이 이제 네네. 발폭탄을 많이 주고받을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잘 좀 살펴보면 한 가지가 있는 게 미국은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걸 가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 반면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말로만 지금 나오고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은 없다라고 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네.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맞보복을 하면서 정책이 되면 일이 좀 커질 수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중국은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향후에 이제 협상을 물밑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충돌하면 대화 자체도 좀 어려운데 그런 것은 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이제 미확인 보도라든가 네. 이런 것들 가령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이제 미국 IT 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게 상당히 이슈가 되었잖아요. 네네. 재무장관은 다른 나라까지 25% 이상 투자 못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네네. 나바로 같은 경우는 잘못된 오버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서로 엇갈리면서 좀 헷갈리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마 협상의 어떤 만들어내기 위한 어르고 달래기 전략같이 보여지는 이것도 측면이 그러면은 서로 계획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바로와 또 누구죠? 폼페이오 같은 네. 폼페이오가 아니죠. 문우신 같은 문우신 경우가 장관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하는 주고받으면서 것도 계획된 거라는. 같은 정책을 세우는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할 리가 없다라고 네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견제와 아니면 또 이제 살짝 열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시간을 끌고 가서 지금 당장 이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나바로가 나중에 말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간의 여유를 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파 자체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 중국 진출하기가 쉽거든요. 네네. 지분 갖고 있는 기업을 중국에 진출시켜서 거기에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기 하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쉽게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최대한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 이제 상당히 좀 충돌되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변수가 등장한 게 네. 할리 데이비슨사가 오토바이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생산하던 그러니까 유럽에 뭐 오토바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그걸 네네. 갖다 수출을 하는 구조였는데 그렇죠. 유럽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관세 내지 않으려면 유럽 현지에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장 이전을 하겠다. 할리 데이비슨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토가 아니라 아예 확정해서 발표를 공시를 해버렸거든요. 했더라고요. 예,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스텝이 꼬이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자국 근로자들의 네네. 일자리를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해외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가 오늘 트위터에서는 또 할리 데이비슨사에다가 세금 부과하겠다. 그렇죠. 얘기를 네. 했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감세안을 해서 기업들에게 투자하라고 네네. 해준 상태인데 여기서 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부분들 자체가
미국 기업들이 임계점까지 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 속속 지금 제2의 할리데이비슨사 같은 사태가 네, 벌어질 네. 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추가적으로 아주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조금씩 좀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좀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7월 6일까지는 좀 말폭탄,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시간을 버는 추이가 나오면서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분쟁을 일으켰더니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에게 우리도 그러면 보복할래라고 하니까 그 해외로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이 그럼 우리 그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국민들과 미국 기업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지금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게 좀 뭔가의 조짐들이 자꾸 나오고 있나 보네요. 실제로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뭐 절반 가까이 정도가 이제 중국 또는 중화권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까지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최초의 어떤 이런 공장 이전 발표 자체가 이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자체를 좀 유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 11월까지를 좀 기한으로 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증시 변동성이 있겠다라고 보신 건데 11월이면 거의 반년이거든요. 지금 예. 6월이라. 그때까지 증시가 계속 이렇게 될까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1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카드를 두 개를 다 갖고 갈 거냐, 한 개만 갖고 갈 네네네. 거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져간다라면 북한과 이제 네네. 이 관세 네. 전쟁이 될 것이고 하나만 가져간다면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먼저 해결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는 미국 경제 자체 타격을 덜 준다라고 본다라면 관세 문제는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문제를 줄 수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가 실제로 미국 고용 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11월까지 갈 가능성이 낮은 것은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슈 지금 확인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 2분기 실적 부진 우려와 반도체 업황 호조세가 하반기부터 약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데 액면 분할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의 삼성전자. 지금의 주가 상황 놓고 봤을 때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해보자.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까지 이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점 논란은 올 연초에도 있었잖아요.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조금 두려운 이유가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또는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똑같은 말 경제 상황에서 듣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없어지긴 했죠. 그러니까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들었던 거는 체감 경기 참 나쁘다. 네네. 이게 좀 반복적으로 10년 전부터 뭐 시장 가 보면 단군 이래 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업황 고점이다. 이 세 가지는 몇 년 전에도 계속 들어왔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실적 고점 논란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IT 기업들이 최근에 또 부진했거든요. 주가 네네. 자체도. 그게 여기하고 맞물려서 좀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가 2분기 같은 경우는 15조 원은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부에서 이제 14조 원대 후반 정도로 이제 하향을 했죠. 물론 아직까지는 15조 원대로 보는 곳이 더 많습니다. 네네. 근데 14조 원대로 보여지다 보니까 문제점 찾고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은 괜찮은데 휴대폰 쪽이 부진하다라는 것이고 휴대폰 쪽 부진함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고점 논란이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3분기 실적 추정치를 16조 원대 중반에서 17조 원대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 이 부분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5조 3천억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네. 하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 하루 전에 이제 이틀 전에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보고서가 나온 게 영업이익률이 피크를 친 것 같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피크를 쳤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익률이 피크를 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익률이 피크를 치면 수량이 줄어들면 이제 결국에는 이익의 규모 자체도 그렇죠. 줄어들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올해 우리가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는 탄탄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갤럭시 노트 9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은 아마 갤럭시 S8이나 9 쪽보다는 10 쪽에 더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징적인 좀 의미가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 쪽에서 이제 예전만 못하다라는 것은 있긴 하지만 반도체 쪽이 잘 나가고 뭐 스마트폰 쪽도 하반기 넘어서는 좀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진 논란이 나올 때가 오히려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가 최근에 수급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실적 논란이 있는 즈음에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추이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어때요? 있는데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최근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상장 이후에 이제 그 공매도가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네. 최근 들어서는 공매도가 연일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대차장고, 그러니까 대차장고 늘면은 향후에 공매도 늘어날 걸로 보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거의 700만 주 가까이 대차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환율 효과도 네네.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보통 증시에는 악재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명분이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게 2016년도 10월 이후의 차트와 그러니까 코스피와 환율의 움직임인데 처음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시점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환율인데 네네. 파란색 선이 올라갈 때 주식시장은 좀 조정을 보입니다. 네. 그 조정을 보이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식시장은 조정 보이다가 11월부터 한 달 넘어가면서부터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점에서 주도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주들이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네네. 당시 결과적으로 하이닉스가 38,000원대에서부터 5만 원대까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요. 지금 환율 하락에 따라서 뭐 환차손이 얼마가 발생됐다라는 계산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음. 지금 환율이 1,100원을 넘겨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뒀을 때 환차익과 더불어서 이제 주가가 그렇겠네요. 바닥이다라는 것도 넘볼 수 있다라고 봐야 돼서 두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실적 바닥론이 나올 때가 좀 주가를 매수해 볼 만한 기회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지금 매수 의견이라고 들어도 될까요? 조금 이제 차이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조금 더 매수,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차분하게 매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이 얼마나 팔리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깔끔하게 이제 개선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불리한 여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엔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보시죠. 잘 키운 아이돌 열가수 안 부럽다. YG엔터가 질주하고 있는데 블랙핑크의 신곡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공개 이후 50시간 만에 5천만 뷰를 돌파했다. 주가 역시 분위기 좋은 지금 오늘의 보합권의 등락을 매수 기회로 잡아볼 것인지 고민해보자. 제가 방송하면서 저희 방송화면을 모니터하는데 엔터주 나올 때만 제가 모니터를 합니다. 예. 연예인들이 나와서. 예. 대표적으로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그룹이 블랙핑크. 이 때문에 YG엔터가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핑클 세대라 핑크.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핑클의 이진 씨를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세대가 달라서 지금도 사실 저 화면으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저런 분들이었구나라는 걸 네네. 처음 봤는데 근데 실제로 기사라든가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G의 어떤 엔터테이너들 그 구성 자체를 놓고 본다라면 사실 걸그룹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라인업 자체가 2NE1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그 걸그룹 같은 경우 국내 쪽보다 해외 쪽에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 수 있는 뭐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상당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네. 기반이 되거든요. 근데 YG가 그 부분이 좀 비어 있었죠. 빅뱅도 지금 군대가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비어 있었는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실적, 주요 엔터사들의 어떤 실적 추이를 한번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올해 YG 엔터는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 차트로 나가고 있는데요. SM이 작년도 영업이익 109억 원대 정도에서 올해 예상치가 510억 원, 상당히 네네. 크게 올라가죠. JYP 같은 경우도 작년도 200억 미만에서 올해 287억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반면에 YG 엔터 같은 경우는 240억 정도였는데 작년에 올해 182억 원, 오히려 줄어듭니다. 예상치가. 네네. 네. 그러니까 줄어들 것으로 해서 부진하게 봤던 것이 오히려 이제 블랙핑크라는 어떤 걸그룹 출범과 함께 상당히 반전되는 이게 이제 되면 우리나라 쪽보다 해외 쪽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채워서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터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는 누가 뭐래도 사드 보복 여파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또 엔터테인먼트 사업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그 소속 가수가 이제 중국에 진출하려고 했다가 네. 이게 무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이게 됩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유명한 분이라서 좀 곤란해서 네네.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투자의 힌트를 얻어볼까 했죠. 상장사는 아닙니다. 네네. 예, 상장사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산이 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작년 내내 얘기를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연말 정도에는 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보면 올해는 이제 안 좋았던 게 풀리면서 회복이 되는 국면이고 내년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네네. 스토리가 회복되고 좋아지고 하면서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까지 좋아지면 하반기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 내년도에 어려우면 하반기에 고점이 나오게 되는 네네.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어떤 이런 동남아 시장, 이런 해외 쪽에서 계속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싸이도 지금 네네. 소속사 이제 그만두게 됐고 빅뱅도 군대가 있는 상태에 공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채워줬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 당분간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다만 탑픽으로 볼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네네. 현재로서 탑픽 여부는 SM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SM, CNC 같은 경우가 매출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감안해 본다면 초반에는 YG, 그 이후에는 이제 SM의 주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엔터주가 참 투자하기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나 아니면 뭐 일반 서비스업이나 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좀 보면 되고 예. 제조업의 경우에는 계속 숫자로 나오고 몇 개 팔렸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엔터주의 경우에는 가수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의 부가가치가 얼마인지가 책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지라고 고민이 되는데 YG 엔터보다는 SM을 보시는 이유는 실적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실적의 증가 속도하고 이제 자회사 효과, 그러니까 YG 같은 네네.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규 어떤 그 걸그룹이 나왔다라는 것 이외에는 기존의 어떤 의류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올해 드라마틱한 성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기는 네네.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류 사업을 상당히 역점을 두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 사업, 식당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했었죠. 근데 드라마틱하게 실제 확 올라갈지보다는 기대감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SM 같은 경우는 자회사 SM CNC 자체가 실적이 올해 강하게 돌아설 것으로 네네. 보여지고 있으면서 또 SK텔레콤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숫자 자체에 향후에는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숫자에 주목한다라면 SM이 향후에는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내일장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장에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종목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시장 자체로 보면 지금 매도보다는 지금 뭐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매수해 나갈 게 좋을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고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매수하는 게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가 5월의 상반기 결산일입니다. 그래서 네. 매도가 나오고 내일 이후부터는 하반기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기준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 더 나은 수급이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꾸준히 집중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후성 이 종목 좀 봐야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된 어떤 제품 생산해내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쪽 중국에도 계속 기대치 갖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가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 생산량이 늘어나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2차 전지 뭐 중국 쪽에서의 어떤 어려웠던 부분들도 상당히 풀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양대 사업 부분이 다 풀려진다라고 본다라면 올해 의미 있는 어떤 실적 증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2분기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1,300원 현재 주가가 이제 1,300원에서 이제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300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손절매는 9,800원. 그러니까 9,800원은 기관 투자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가동됐던 구간이거든요. 네네. 이 선 깨지면 좀 어렵다라고 봐서 9,800원 보고 목표 주가는 한 12,000원 정도 보면 이전의 고점이 12,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 정도 보면서 수급이 탄탄한 종목으로 후성 같은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수급만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게 결산일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조금은 나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잘 모르겠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이제 팔면 3일 네네. 후에 이제 돈이 아, 들어오는 예, 예. 구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식을 팔면 7월이 돼야 이제 돈이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결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내일부터 매수를 하면
이 주주로 등재되는 건 7월 날짜로 7월부터죠.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매수한다라는 것은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매수 신규 들어온다라는 네, 의미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매수 들어오는 수급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좀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그 수급의 영향도 이제 후성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그러니까 네. 기관들이 많이 사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라는 측면도 또 기대를 네네. 해보고요. 또 계속해서 매수가 좀 가동될 가능성, 하반기 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부터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후성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시황맨의 시장 타파 시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